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학년도 기출 첫 시간이고요. 첫 번째 시간으로 용산고등학교 2022학년도 기출문제를 분석하도록 할게요. 이 분석 같은 경우는 그냥 문제 슥 보고 난 다음에 문제 이렇게 출제됐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다 풀어본 다음에 다 풀어보고 시간도 이제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시간 맞춰갖고 풀어본 다음에 문제는 요런 유형으로 요런 흐름으로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잘 본 친구들은 잘 봤을 수도 있지만 혹시 못 본 친구들은 내가 미리 이렇게 준비했으면 시험을 잘 봤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라는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좀 해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문제 얘기부터 좀 할게요. 자, 한국 사람들은 두 갈씩이니까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일단 생각보다 쉬워요. 보통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거는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지, 전체적으로는 기본적인 추세는 쉽게 출제된 편이에요. 물론 작년보다는 조금 어려웠을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워서 못 봤어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그건 솔직히 얘기하면 공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준비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이게 작년 기출문제 분석을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차함수 단원이 강세였어요. 근데 이 얘기를 지금 하는 얘기가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시험 보기 전에도 맨날 얘기했었어. 용산고 시험 문제는 이차함수 문제랑 그리고 나머지 정리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나온다. 그 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시중에 있는 불땡, 나땡 교재라든지 아니면 되게 어려운 교재들에 나오는 그 단원의 문제들은 거의 완벽하게 풀 줄 알아야 된다 라고 실제로 시험 보기 전부터 매년 했던 얘기고, 올해도 그 기조는 유지가 됐고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 예상되었던 시험 유형과 난이도였기 때문에 준비를 제대로 했다면 충분히 잘 볼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지만 고난도 문제에 대한 집중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출 분석을 한 줄 평을 잠깐 해볼게요. 자, 작년에 조금 어려웠어. 근데 올해는 또 어렵게 나온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보면은 2차 함수랑 그리고 나머지 정리에서 고난도 문제가 계속 출제됐다라는 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분명히 예상된 상황이었다고. 예상된 상황이야. 응? 그러니까 이걸 예상을 하고 공부를 한 친구랑 그냥 다항식이나 인수분해 같은 거 그냥 중학교 때처럼 계산 열심히 문제 풀고 막 이만큼 문제 풀어갖고 나 공부 많이 했다, 수학 공부 많이 했으니까 성적 잘 나오겠지, 이거 안 돼요. 이제 중학교 때 먹혔던 방법은 고등학교 때 안 먹힙니다. 특히 용산고 문제들은 더더욱 그럴 수 있고요. 자, 얘기했듯이 실제로 고난도 문제들이 2차 함수랑 나머지 정리에서 많이 출제가 됐고, 실제로 학원에서 중점적으로 가르친 문제에서 거의 100% 진짜 나온다고 얘기한 거 다 나왔어. 이건 내가 지금 뻥이 아니라 증거를 내밀 수도 있어. 진짜로 내가 이게 나온다, 이게 나오니까 꼭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했던 문제들, 똑같은 문제들도 여러 개 있어. 완전 비슷한 것도 아니고 완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문제들. 사실은 비슷비슷하다는 거지. 수학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이 중요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우리 학생들한테 시험 문제로 내서 얘네들이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공부를 시키고 싶다라는 마음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읽어봐야 돼요. 수학이라는 게 단순하게 문제 푸는 과목이 아니라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야 돼. 통찰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실제로 이제 문제는 총 객관식이 18문제, 서술형 3문제에서 21문제였고, 시험 시간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도 있긴 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문제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1번부터 10번까지는 좀 쉬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문제를 풀고 1번부터 10번까지는, 그리고 한 11번부터 이렇게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부분들 보이지, 여기. 10번 후반대로 가면서 이제 난이도가, 여기 지금 난이도거든, 난이도가 이제 66, 566 이런 식이잖아. 한 15번부터 이제 서술형 바로 직전까지는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는데, 여기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점수를 획득하냐가 여러분들의 등급을 결정할 거랍니다. 자, 보시죠. 실제로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 이제 처음에는 좀 쉬워. 난이도가 봐봐. 2, 3, 3이지. 2021년도 기준이고, 2022년도는 1, 2, 3, 3, 2, 3, 3 이런 식이잖아. 거의 10번 전까지는 평이한 문제. 솔직히 쉽다라고 표현하면은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평이하다고 얘기할게. 그러니까 한 12번까지는 그냥 난이도 3 내외의 평이한 문제들이 보통 나와. 이 정도라면
소위 얘기하는 교과서 위주로 그냥 기본 문제, 유제들 정도만 공부를 해도 충분히 다 맞춘다라는 얘기지. 12번까지는 내가 성실하게 공부를 했다면 다 맞는 문제야. 12번까지는. 문제는 요 언덕이죠. 요 언덕. 15번과 19번 사이에 존재하는 이 언덕. 이 언덕에서 내가 얼마나 고득점을 획득하냐가 결국은 등급을 결정하게 될 거라고. 물론 12번 전에 틀리면 안 되지. 12번 전에 틀리지 말고 시간도 좀 단축을 해야 되고, 그리고 포인트는, 관건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14번부터 19번 사이에 있는 요 고난도 문제들, 18번 요 라인에 있는 고난도 문제들을 내가 얼마나 많이 맞추냐가 결국 등급이 1이냐 2냐 3이냐를 결정할 거예요. 자, 그럼 이 고난도 문제를 평소에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줘야겠죠. 그냥 뭐 갑자기 내가 뭐 중학교 때처럼 막 시험 기간에 공부 좀 한다고 해서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뭐 계속적으로 이제 단원별 비중 및 난이도 분석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일단은 봐봐. 난이도가 높은 거는 2차 함수, 그리고 복소수,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해서 어렵게 나와. 평균 난이도는 3.58이지만 보시면 어려운 건 딱 보이잖아. 봉이 딱 나오잖아. 나머지 정리, 복소수, 2차 함수 이렇게 어렵게 출제가 된다고. 그리고 다항식의 연산이라든지 인수분해 2차 방정식, 보통 이제 계산이지. 그냥 계산들 같은 경우는 어렵게 출제가 안 된다고. 근데 내가 인수분해 열심히 잘하면 뭐 하냐고. 그럼 그냥 계산이야. 21세기의 인수분해랑 다항식 같은 연산들은 기계가 할 일이지 인간이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거는 문제 딱 보자마자 문제 파악해서 급소 딱 찾아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가지고 상향 판단해서 올바른 정답을 찾는 겁니다. 그것도 합리적이고 아주 빠르게 말이죠. 그런 것들을 평소에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실제로 이제 분석 자료를 보시면 단원별 비중이야. 봐봐. 항등식 많이 나오지, 나머지 정리랑. 그리고 복소수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 복소수가. 자, 뭐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 아마 선생님이 수학 교육과보다는 수학과일 확률이 사실 높아. 복소수 되게 좋아하시거든, 수학과 나오신 분들이. 자, 아무튼 이런 고난도 문제들이 여기서 출제가 되었고, 이런 고난도 문제들을 평소에 열심히 풀어봐야 된다. 근데 이게 뭐가 어려운 거라고 해서 무조건 다 중요한 건 또 아니거든. 또 그런 착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려운 건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틀린 건 중요하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어려운 것들 중에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어려운 것들 중에서도 중요한 게 있다고. 그런 문제들을 평소에 많이 풀어봐야 돼. 그리고 제대로 풀어야 돼. 많이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풀어야 돼. 그거를 이제 학원에서는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줄 거라고. 자, 실제로 이건 지금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팩트야. 팩트 체크. 봐봐. 이게 지금 16번 문제야. 16번 문제는 아까 전에도 설명했듯이 고난도 문제에 해당해요. 근데 26번 문제 봐봐. 자, 지금 학원에서, 세이브 학원에서 준비한 그 데일리 스터디라는 여러분들이 매주 풀어야 되는 문제집이 있어요. 매주 풀어야 되는 문제집. 거기에 정확하게 똑같은 문제가 있어. 이건 솔직히 얘기하면, 봐봐. 완전 똑같아. 숫자만 바꾼 거. 여기는 Z1, Z2인데 여기는 알파, 베타로. 그치? 그리고 여기는 MN인데 여기는 PQ로. 쉽게 생각하면 이 문제랑 이 문제는 그냥 같은 문제야. 같은 문제라고. 그냥 숫자만 바뀐 거지, 숫자만 바뀐 거. 이런 걸 미리 풀렸다니까? 이걸 미리 풀고 간 사람은 당연히 이 문제를 틀리지 않았겠죠. 풀더라도 또 깔끔하게 풀었겠죠. 선생님 문제가 너무 많은데 그중에 뭐 한 문제 정도 맞춘 거 아니에요? 이거 복소수 하면서 맨날 강조하던 거라고. 복소수 하면서. 복소수 핵심이 뭐야, 복소수? 규칙을 찾는 거다. 근데 규칙을 찾는 건데 겨우 i 4제곱이 1이다라는 쉬운 문제보다는 이런 식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라고 수업 시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내용이고 실제로 문제도 똑같이 출제가 됐잖아. 이거를 공부를 한 친구들이라면 이 문제를 봤을 때 시험장에서 이 16번 문제를 봤을 때 당황하지도 않았을 거고 고생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뭐 시험 그냥 깔끔하게 풀고 100점? 혹시 실수했으면 한 개 정도 틀릴 수 있지 않나? 약간 이 정도 느낌으로 시험을 볼 수 있다고요.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냥 쉬운 문제만 열심히 푼다고 해서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평소에 고난도 문제를 제대로 준비하는 게 필요하고 세이브 학원에서는 계속 그거를 강조해서 쌤은 그걸 계속 강조해서 여러분들한테 연습을 시킬 거예요. 자, 두 번째도 있어. 두 번째. 이게 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데일리 스터디라는 문제집에 겨우 한 문제 일치한 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이게 내가 시험 직전에 시험에 꼭 나올 수도 있는 고난도 문제 시리즈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 딱 단원별로 5개씩만 했어. 단원별로 5개니까 6단원이면 30문제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똑같은 문제가 논술형 마지막.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배점 제일 높은 거. 논술형 마지막 문제가 똑같다고. 내가 시험 치기 직전에 나눠준 교재에 이런 거 시험에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준비해야 된다라고 해서 했던 문제들이 있다고. 그거 똑같이 생겼잖아. 똑같이. 봐봐봐. 이게 지금 내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똑같이 생겼다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푸는지는 학원에 오면 되게 간결하게 설명을 해줄 거야. 그러니까 복잡하게 설명 안 해. 답지 보면 길잖아. 답지는 길어.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일 추구하는 게 풀이가 간결해야 돼. 딱 보자마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는 이거고 이거니까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시킬 거예요. 자,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중에 골대 앞에 서 있으면 내가 날카롭게 어시스트를 때려줄 거야. 그러면 톡 차놓으면 된다고. 톡 차놓으면 돼. 이런 문제들 미리 공부했다. 시험 치기 전날, 전전날 공부했다. 그러면 당연히 쾌재를 부르면서 풀겠죠. 오케이? 자, 요런 적중 사례들. 이거 보세요. 이거 내가 지금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문제가 똑같잖아. 이게 지금 정말로 내가 지금 증거를 내밀 수도 있어. 딱 그 전날 줬다라는 증거를 내밀 수도 있어. 시험에 이미 나온다고 예측이 됐던 거야. 이 정도쯤 되면은 사실 내가 뭐 관계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똑같은 문제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게 근데 점쟁이는 아니잖아. 선생님은 뭐 과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수학을 공부한 사람이란 말이야. 점쟁이는 아니라고. 점쟁이는 아니고 그럼 어떻게 똑같은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걸 준비시킬 수 있냐. 맥락이 그래. 맥락이. 어차피 중요한 거는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중요한 거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문제들 그리고 좋은 문제들. 왜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음악을 전혀 몰라.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이야. 하지만 어떤 가수가 어떤 뮤지션이 막 되게 노래를 절절하게 하고 있어. 뭔가 내가 저기서 어떻게 노래를 부르는 게 잘 부르는 거다 이런 걸 몰라도 그 노래를 들으면 감동이 딱 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딱 그거랑 똑같아. 이 문제는 딱 봐도 시험에 나와야 돼. 수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시험에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야. 그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습득을 시킬 거야. 응? 나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전수를 할 거라고. 자, 요런 문제들 시험에 계속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그럼 결론은 자, 내가 이제 시험을 봤는데 시험 성적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원인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변화가 생겨야 그 결과로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 아인슈타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어제와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내일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건 정신병의 일종이라 그랬다고. 무슨 얘기냐? 자, 일단은 문제점을 이제 파악을 해보자. 내가 도대체 점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점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가 나왔는지 그 원인 분석을 좀 해보자고. 간단해. 고등학교 1학년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거의 원인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 너네는 아직 중학교를 못 벗어난 거야. 중학교식 공부 방법을 못 벗어난 거라고. 중학교식 공부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양치기야. 그냥 문제만 계속 많이 푸는 거지. 그냥 문제만 많이 풀면 그러면 내가 뭐 이만큼 풀었으니까 성적이 잘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수학은 안 그래. 1학년 때는 그나마 버티는 경우도 있긴 한데 고3들한테 항상 듣는 이제 고민 중에 하나가 이거야. 수학 공부를 제가 제일 많이 하는데 수학 점수가 제일 안 나와요. 그럴 수밖에. 왜냐면 아직까지도 중학교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중학교식 공부를 한 게 뭐냐면 문제만 아무 생각 없이 많이 푸는 거야. 노래라고 치면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감동은 전혀 없고 기술만 는 거지. 3년 동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를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 물론 반복학습 해야 돼. 이거 안 해야 된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야. 이게 잘못 착각하면 안 돼. 할 때 하더라도 의미를 담아서 해야 된다고. 문제 하나에 소울을 담아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응? 그러니까 뭐 적당한 난이도의 문제들을 많이 푼다고 해봐야 그 문제들은 솔직히 많이 안 풀어도 이미 습득이 가능해. 어려운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 되고 그러면 그 어려운 문제를 풀므로써 자신감이 생기겠지. 자신감이 생길 거야. 그리고 핵심은 문제 이해력이랑 상황 판단력. 이게 평소에 좀 습득이 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생전 처음 보는 문제. 시험에 아까 뭐 이렇게 출제 예상해서 이제 적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21문제를 내가 출제하지 않는 이상 똑같은 문제를 다 적중시킬 수는 없어. 완전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평소에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이를 통해서 문제 이해력과 상황 판단력을 극대화시켜야 돼. 그렇게 해서 고난도 문제를 그냥 풀 수 있다. 이해했다. 답지 보고 이해했다 이게 아니라
아주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그 상태를 만들어 놔야 된다고. 그 상태에 대한 공부를 학원에서 미리미리 할 거예요. 응? 뭐 와가지고 막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 문제 풀이는 이렇게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 능력을 배양을 시킬 거라고. 이게 돼야지만 고3 때까지 버티는 수학 공부라고. 자,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을 좀 많이 풀 거거든. 왜냐면 너 시험 못 본 친구들은 아마 어려운 문제를 많이 틀렸다는 얘기야. 이 어려운 문제들을 확실하게 공부를 시켜갖고 결국은 자신감이 생기게끔 해야지. 자신감이 생기게끔 해야지. 자신감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실력은 따라오고 실력이 곧 성적으로 확인이 될 겁니다. 자, 이런 과정들 당연히 학원에서 다 할 수 있고, 이거 뭐 생각보다 요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시킬 수 있는 분들이 없지는 않은데 많지는 않습니다.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요렇게 제대로 공부를 시킬 수 있는 학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세이브 학원에서는 분명히 제대로 공부를 시킬 거고 여러분들의 성적이 제대로 나오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공부 실제로 성적이 나온다니까. 믿어봐 진짜로 그래. 방법이 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방법을 계속 중학교식 공부 방법을 안 바꾸고 고수하면은 뭐 계속 성적은 뭐 열심히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은 안 나오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일단은 10번까지 문제는 교과서 문제야. 이런 거는 이제 반복학습이 좀 필요하긴 해. 이게 반복학습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절대로. 이런 거는 정확한 풀이가 필요하고, 요거는 이제 평소에 연습을 좀 많이 해야겠지. 그리고 요거. 난이도 5점 이상 정도 되는 고난도 문제들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를 해야지. 내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완전 어려운 것도 다 풀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유명한 문제들이 있어요. 아까 전에 보여줬던 문제들 봤죠. 그 이제 기출 이제 출제 이제 딱 정확하게 맞췄다라고 하는 거. 그런 문제들 미리 공부해갖고 준비하면은 충분히 될 거고, 결론은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해. 사실 3번이. 3번이 제일 중요한데, 유형별 학습이 아니라 수학의 목적,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상황 판단력과 문제의력 항상 이게 돼야 돼. 지속적으로. 이게 되다 보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수학 성적이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걸? 실제로 이제 고1 때는 많이 티가 안 나는데 고3쯤 되면 얘가 지금 우리 학교 1등이 맞나? 전교 1등이 맞나? 전교권의 학생이 맞나 싶을 정도로 공부를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하는데 그놈의 성적이 내려오질 않아. 계속 탑이야. 그런 학생들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중간쯤 되는 애들은 쟤는 머리가 좋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머리가 좋아진 거지. 머리가 좋아졌다는 건 IQ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결국은 공부를 제대로 함으로써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깨달음을 얻은 거라고. 그 깨달음 여러분들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습득했을 때 뭐 깨달음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사이비 같은데 상황 판단력과 문제 이해력 이걸 길러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수학 점수가 거기에 따라서 따라옵니다. 됐죠? 자, 실제로 그럼 학원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시키느냐. 일단은 순환 반복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뭐 한 번 하고 끝내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있을까?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수학상 끝까지 도형의 이동까지의 확률이 높은데, 그럼 그 단원까지의 내용을 시중에 나와 있는 유명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마땡 교과서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불땡, 나땡 뭐 이런 거, 이런 교재들을 한 4가지에서 5가지 정도의 문제집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풀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부족할 수 있잖아. 그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데일리 스터디라는 교재를 만들어 갖고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여러분들한테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칠 때쯤 돼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험이 진짜 나올 수 있는 고난도 유형 문제집이라든지 7점 모의고사 30회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성적이 잘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 지금까지 뭐 얘기를 했던 거 이런 걸 잘 따라와 갖고 이제 공부를 한 친구들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친구들 다 대학 잘 갔어요. 응? 그러니까 뭐 힘들더라도 이런 데일리 스터디 교재도 풀고 학원에서 수학 교재도 다 풀고 그럼 다 스카이 간다고. 의대도 가고 스카이도 가고 실제로 갔어요. 응? 실제로 갔어요. 뭐 여기서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잘 간다고. 근데 그렇게 준비 안 한 친구들 그냥 뭐 수학은 흘러가는 대로 이게 시중에 있는 문제집 몇 건 조금 풀고 이렇게 내신 준비하다가 뭐 성적은 뭐
보통은 뭐 내신 한 3등급? 뭐 내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잘 나올 때 2등급 나온 적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오히려 성적이 떨어져서 뭐 재수를 하고 있거나 대학을 못 가는 친구들도 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시작이거든. 1학년이니까 시작이라고. 제대로 공부해야 돼요. 오히려 이걸 보고 있는 친구들이 1학년일 테니까 내 쌤이 진짜 진정성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가서 고생을 합니다. 그 제대로 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할 수 있게끔 준비를 시켜드릴 겁니다. 자, 맞춤형 내신 대비.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학교별 내신 킬러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다 제공을 하고요. 그런 문제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적중률이 매우 높아요. 그런 것들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라든지 앞으로의 시험들 충분히 잘 볼 수 있게끔 준비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기본적으로 핵심 내용은 이제 적중률이 높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내신 성적이 잘 나올 수 있게끔 정말 잘 준비를 시킨다라는 내용 강조드리고 싶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